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 감세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F1 학생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 발급대에 체류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1일 밥집 행사를 개최하고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하버드대 아시안 지원자의 합격률이 인종별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금액이 복권 사상 최고 금액인 무려 16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간 선거를 2주 남겨놓고 선거 판세가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할 중산층 감세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한 후 중산층에게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오는 11월 1일 이전 감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감세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지도부에게 중간 선거 이전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또 다른 세제 개혁안 패키지를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하며 중산층을 끌어모으려는 선거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선거를 2주 남겨놓고 대다수 현역 의원들이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고 연방의회도 오는 11월 12일까지 휴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세안이 발표되더라도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연방 재정 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로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7,7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에 대한 반감과 우려도 커지고 있어 상하원 공화당 내부에서도 새로 발표될 감세안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이 7%에 불과했으며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 역시 15.1%에 그쳤습니다. F1 학생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한이 신분 유지 기간 동안 허용됐었지만 비자 발급대의 체류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이민 비자 발급 시 체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한다며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학생들의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현재 학생 F1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기록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간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으로 기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F1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 발급 시점부터 체류 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새 규정을 통해 일단 비자 발급 시 체류 기한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교육자협회 질 웰치 행정부 이사는 연구 학업 과정 중 학생들이 학업 중에 기존의 연구 수학 목표를 바꿔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을 위해서는 유학생을 환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불법 체류 기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학교 등록이 말소되는 즉시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번 방침이 유학생들의 혼동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방침을 내년 9월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1일 밥집 행사를 개최하고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협회는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인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인들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학부모 협회의 1일 밥집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오늘 플러싱 함시박에서 1일 밥집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최윤희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한인 학부모들을 지원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단체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첫 번째 1일 밥집 행사를 열게 됐다며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의 자녀한테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사정을 우리가 항상 해결해 드리니까 우리를 그렇게 전화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윤희 회장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에서조차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아온 것이 드러나는 등
한인 자녀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데에는 큰 장벽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한인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앞으로 학업으로 인해 운동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1일 밥집은 오늘에 이어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함지박에서 이어지며 25불의 티켓을 지불하면 12불 상당이 학부모협회를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한인 지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운티 셰리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100여 명의 한인들이 로버트 쿠글러 후보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쿠글러 후보는 한인 경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에 도전하는 로버트 쿠글러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가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인 2, 3세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쿠글러 후보는 한인 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행사장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쿠글러 후보를 향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버겐 카운티 세들브룩 경찰서장으로 재임 중인 쿠글러 후보는 셰리프에 당선될 경우 한인 경찰의 비율을 늘릴 것을 약속하고 언어 문제로 불편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없는 카운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promise, I will deliver the promise. We will increase the number of Korean American officers in the Bergen County Sheriff's Department. We will also include programs such as translation services and hotline for the Korean American people. They will be treated with respect. They will be more than welcome. 무소속으로 기호 5번을 배정받은 로버트 쿠글러 후보는 한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면 한인 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지난 17일 캐나다의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이후 연방 이민 당국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마리화나 관련 입국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입국이 불어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이후 강화된 마리화나 입국 심사는 1차로 캐나다 국적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 거주 이민자들이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 역시 연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 마리화나를 겨냥한 입국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연방국토안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 전력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나 주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미국 입국을 원하는 여행자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마리화나 전력자에 대한 입국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소지자, 마리화나 판매자뿐 아니라 마리화나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까지도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주권자도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질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단속에서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도 마리화나 합법화 주들에 대한 단속 강화 지침을 발표하고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마리화나로 인해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재판이 진행되면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차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년 동안 아시안 지원자의 합격률이 인종별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재판에서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하버드 입학 통계가 공개됐는데 아시안 지원자들의 합격률은 8.1%로 인종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지원자들의 합격률은 지난 18년 동안 전체 지원자 평균 합격률 9.3%보다도 낮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백인은 11.1%였으며 흑인 13.2%, 히스패닉 10.6% 등 타인종들의 합격률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측이 특정 인종의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아시안 차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하버드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하버드대 피츠시몬스 입학처장은 아시안 지원자들이 개인 평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일선 교사들이 아시안보다 백인 학생들에게 후한 추천서를 써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대부분 백인들인 기부자와 동문 자녀들의 경우 학장 우대 리스트에 넣어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체 입학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은 43%까지 올라간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한인 의사들로 구성된 뉴저지 시니어 메디컬 그룹이 런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한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의료 서비스인 뉴저지 시니어 메디컬 그룹의 런칭 행사가 지난 금요일 뉴저지 팰리세디움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메디케어 가입 기간을 맞아 홍보 이벤트를 겸해 열렸으며 가입 기간 내 등록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질 높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정말 좋은 아주 굉장히 리치한 베네핏을 갖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뉴저지 시니어 메디컬 그룹의 의료 서비스는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한 시니어를 포함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에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며 정기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강화한 예방적 진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장암,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 검진 및 혈액 검사, 당뇨와 고혈압 진단 등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 위한 라운지를 좀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그것이 정보를 듣고 스페셜리스트 리퍼를 할 때 아주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영어에 불편이 있을 경우 그것도 도와주고, 트랜스포테이션이 힘들 때 그것도 도와줘서 자제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은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 합니다. 1993년 설립 이후 미주 최대 한인 의료 그룹으로 자리매김해온 서울 메디컬 그룹은 뉴저지 시니어 메디컬 그룹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금액이 복권 사상 최고 금액인 무려 16억 달러까지 치솟았고, 파워볼도 잭팟 상금이 6억 2천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9일 실시된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당첨 번호는 15, 23, 53, 65, 70, 그리고 메가 넘버는 7번이었지만 이 6개의 숫자를 맞춘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실시될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의 1등 당첨 금액은 최소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주 복권국이 발표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면 약 9억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잭팟은 터지지 않았지만 15명이 2등 상금을 받았는데 뉴욕주에서 4명, 뉴저지주 1명, 버지니아주 2명,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주리, 뉴햄프셔,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각 1명이 10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한편 파워볼도 지난 추첨인 20일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잭팟 상금이 6억 2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당첨 번호는 16, 54, 57, 62, 69, 그리고 파워볼 넘버 23번이었습니다. 파워볼 복권의 다음 추첨일은 24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복권 당첨금 역대 최고액은 2016년에 이루어진 파워볼 복권 추첨으로 당시 1등 당첨 금액은 15억 8,600만 달러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햄버거인데요. 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도 즐겨 찾는 햄버거 체인 25개 중 22개가 항생제로 길러진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식안전센터, 컨슈머 리포트 등 5개 비영리 단체들이 주요 버거 체인점들의 소고기 성분을 분석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맥도널드, 버거킹, 파이브 가이즈 등 20여 개 체인점들이 항생제 투여 기준치에 심각하게 미달돼 F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디스는 한 단계 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국 체인점 중에 쉐이크쉑과 버거파이는 항생제가 투여되지 않은 고기를 사용하고 있어 유일하게 A평점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가 공개되자 주요 버거 체인점들은 식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개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국은 소에 주입하는 항생제를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주적으로 꼽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인류 건강의 최대 위협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생제로 인한 질병 유발 환자가 연간 200만 명에 달하며 연 2만 3천여 명이 연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개솔린 가격의 오름세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가스세가 인상되지 않으면 도로 개선 기금도 무산돼 오히려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질 프로포지션 6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솔린세와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안인 SB1의 폐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비싼 가스값을 내는 캘리포니아 주민 상당수는 법안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해야지. 가격이 더 모르니까 서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좀 멀리 다니는데 롱비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학생이고 매일 뭐 기름 넣어야 되는데 가격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죠. 매주 넣어야 되는데. 또 가스세 갤런당 12센트 인상으로 마련되는 기금은 주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대중교통이나 도로 상태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 have not seen much about it. No one probably really thinks about doing something about it. So there's definitely room for improvement on the roads and freeways, specifically here in Koreatown. 하지만 반대 측은 가스세 인상 철회는 오히려 주의 도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스세 철회와 함께 도로 개선 기금이 무산되면서 주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도로 인프라와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게 돼 이로 인한 여파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With the conditions of the roads being hazardous to bicyclists with all the potholes, etc., I'm also very, very concerned about bridges and other larger infrastructure that support the commerce that we all rely on. I think we need to keep the tax because then it's going to repair the road and for the long run it's something going to help. I know nobody loves to give his money but the government, yes, they're doing it good stuff for the long run. 이번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6가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가스세 인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가스세 인상 철회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LA시에서 다음 달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거 당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MTA 이사회에서 선거 당일 하루 동안 전철과 버스 이용자들에게 탑승 요금을 면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지난 2016년 MIT에서 실시했던 선거 성과조사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51%의 유권자가 이동수단의 문제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며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와 우버도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중간선거 기간에 투표소까지 무료 라이드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레이스 맥 연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주 한인 이산 가족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맥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2000년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가족 재회를 21번이나 했지만 미주 한인 이산 가족을 위한 북미 간의 공식적 만남은 없었다고 밝히며 미주 한인 이산 가족들의 가족 상봉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주기를 호소했습니다. 맨하탄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 세워진 겁없는 소녀상이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유럽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성 앞에 전시된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겁없는 소녀상은 또 내년 3월부터는 6개월가량 런던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크리스틴 비르발의 작품인 겁없는 소녀상은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 마주보고 설치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불심 검문을 실시할 때 경찰의 신원을 먼저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불심 검문 대상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책, 소속 등을 말한 뒤 명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명함에는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 웹캠을 통한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지난 2년 동안 버클리 칼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입학처가 금융 이해력이 낮은 저소득 유색인종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수천 달러의 연방정부 학자금을 대출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맨하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클리 측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없는 학생에게 수천 달러의 빚이 있다며 학위 교부를 거절한 사례를 비롯해 96%의 졸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홍보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수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